안녕하세요. 이제 계속하면 여러분 이제 어멘드먼, first amendment에서 first amendment에서 이제 여러분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게 컨그레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first amendment의 어떤 적용 구조가 그 연방 정부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연방 정부를 설립했는데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어멘드먼을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 행위 주체, 규제 대상을 컨그레스로 본 거예요. 물론 이 의미상 컨그레스로 보지만 연방정부예요. 이제 밑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지만 의미상 연방정부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멘드먼이 적용되는 구조는 사인 대 사인 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재정 영역상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제 문헌상의 이제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 사인 대 사인 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항상 구조는 거버먼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 거버먼 액션이 있어야 된다. 여기다.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사인 대 사인 간에 적용이 안 돼요.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거버먼.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거버먼 액션. 그래서 사인 대 사인 간에는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나 했더니 그 과거의 역사에 이거 이렇게 규정이 됐지만 사인 대 사인까지도 적용을 시키자. 막 이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네, 사인 vs 사인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결국 논쟁을 통해서 아니다. 그대로 가자. 그래서 거버먼 액션 정부 대 사인 간에만 적용이 돼요. 정부 대 사인. 근데 정부 그것도 컨그레스예요. 주 정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방 정부가 사인이 갖는 천부 인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을 침해했을 때 이 first amendment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은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지금 새롭게 헌법을 만든다면은 이 부분까지 이제 체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영역적인 이유, 헌법 제정적인 어떤 과정에서 있는 그 상황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대상은 어멘드먼이 지금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정부의 행위예요. 사인이 몰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 몰 상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걷다가 교회에서 전단지를 나눠준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헌법 위반 아니에요. 아셨죠?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사인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나눠주는 그 공간이 어떤 강공수다. 아니면 뭐 국립공원이다. 근데 국립공원에서 뭐 나눠줬다. 근데 못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정부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인이 갖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이 부분이 이제 침해가 돼서 이제는 어멘드먼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스티튜션 특히 어멘드먼 파트는 정부의 행위, 그 정부도 연방 정부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인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사인이 국민이 갖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헌법은 거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 토르츠 소송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헌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꼭 정부 대 이제 사인, 정부 대 사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그냥 넘어가지만 한 단어가 그런 엄청난 의미를 이제 띠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도 뭐 굳이 이제 또 계속해서 말하면 여기에 이제 듀 프로세스가 있겠죠. 듀 프로세스. 뭐 이제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 어멘드먼에서 핵심 조항은요, 이 5조의 듀 프로세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게 이제 연방정부의 이제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거, 듀 프로세스. 또 주 정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듀 프로세스. 이 듀 프로세스 조항이 핵심 조항이 핵심. 왜냐면 듀 프로세스 라이프, 리버티, 프로퍼티라는 거 안에는 모든 권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그래서 그 듀 프로세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을 이 연방 정부가 침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침해해도 되지만 어떤 정책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어떤 임포턴 거버먼 퍼포스를 이루기 위해서 침해해도 되지만 다만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라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 바로 듀 프로세스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위헌이다, unconstitution이다, 또는 constitution이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스탠딩이 있으니까 인저리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인저리, 스탠딩 문제가 여기에 이제 있겠죠. 이 구조가 그래요. 네, 스탠딩. 어멘드먼이 적용되는 구조는 요 세 가지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교속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듀 프로세스를 어떤 연방 정부가 또는 이제 14조 얘기했을 때는 이 연방 정부의 이제 주정부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거버먼 액션이라고 해서 연방 정부가 여기 인저리라고 그랬죠. 스탠딩은 인저리. 국민이 갖는 어떤 풍부인권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국민은 이제 스탠딩을 갖는 거죠. 이 스탠딩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부의 행위가 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증거를 인어드미서블을 한다든지 필요한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스탠딩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헌법 constitutional rights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인한테 침해당한 사람 안 되고 정부로부터 침해당한 사람. 그러면 정부가 어떤 사인의 constitutional rights를 침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최종적인 결론은 듀 프로세스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침해해도 괜찮아요. 다만 듀 프로세스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바로 이 듀 프로세스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것이 이제 판단하기 힘드니까는 US 수프림 코트 판사님이 테스트를 만들어줬죠. 테스트. 그 테스트가 뭔가요? 스트릭 스크루티니 테스트, 인터미디엇 스크루티니 테스트 또는 레셔널 베이스드 테스트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아셨죠? 네, 스트릭, 또 인터미디엇, 또 레셔널 베이시스 이런 세 가지 테스트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듀 프로세스를 그걸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쉽게 테스트를 만들어줬다. 판사님 친절하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멘드먼을 접근하는 핵심이다. 아셨죠?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거버먼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 거버먼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는 바로 컨그레스 요거다, 요거. 그래서 어멘드먼은 최소한 13조 전까지 14조는 드디어 스테이트가 나왔고요. 그전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다 연방정부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조. 그 다음에 이제 2조, 수정헌법 2조. 수정헌법 2조는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조하고 14조. 하나 더 하려면 15조, 13조, 요 정도. 1조하고 여기 13, 14, 15조. 요 정도만 잘 알면 헌법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4조, 5조, 6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크리미널 프로시저 부분이고, 이제 11조, 10조, 11조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또 이 부분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2조는 이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야, 총기 소지의 권리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이 헌법 개정 문제가 이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총기 소유 문제가 수프림 코트로 올라가면 항상 수프림 코트에서는 미국민에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헌법상의 권리. 그 다음에 3조는 no soldier 해가지고 quartered in any 평시에 군인들이 일반 개인집에 기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전시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그냥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일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다. 잠자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이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시절이었잖아요. 막 군인들이 총칼 들고 일반 개인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평시에는 주인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나마 전시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4조, 이게 크리미널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한번 봐요. 있을 때. 4조는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예요. 네. 수색 압수, 불법 수색 압수를 금지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어떤 신체 또는 집 또는 문서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서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어떤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로부터 아셨죠? 그랬을 때 이것도 여기 워런티 이게 이제 듀 프로세스의 어떤 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티 매지스트레이트 판사님한테 가서 이제 프라버블 코즈를 입증해서 얻은 워런티 프라버블 코즈는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 또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판사님을 설득해서 얻은 워런티인데 그 워런티는 이런 프라볼 코즈는 자기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막 이것을 판사님한테 설명할 때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선서를 하고 하라네요. 위증죄를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워런티는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하고 어떤 체포할 사람 또는 물건이 특정이 돼야 된다. 아셨죠? 대충 적어놓고 막 뒤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조 문제가 있습니다. 5조. 5조가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만 봐요. 그랜드 주어리에 관한 얘기도 있고 더블 제퍼디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더블 제퍼디. 아셨죠? 이게 이제 같은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지 말아달라. 시빌 프로시저에서 기판력, 클레임 프리클루전이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는 이제 더블 제퍼디 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사 피고인은 이런 어떤 트라이얼 변론에 가면은 언제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져요. 시빌하고는 틀려요. 이거 지금 증인의 한마디에 의해서 변호인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지금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겨요. 영원히 제일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일에 한 달만 갔다 와보세요. 모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어떤 생활관계가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선서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주어리들이 선서하고 앉았을 때, 그때 굉장한 큰 두려움, 압박감인데 그런 압박감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예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압박감은 한 번으로까지 두 번 더블 제퍼디 dur한 위험을 두 번 같은 범죄로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witness against himself, compel 이게 이제 형사상 불리한 자기 진술 거부권인데요. 본인 자신의 서스펙 또는 디펜던트 자신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라고 강요될 수 없다. 이것은 자백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라. 그건 자백하라는 거죠. 이 자백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듀 프로세스 얘기가 나와요. 이 듀 프로세스는 페더럴 거버먼을 그 행위 주체로 감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페더럴 거버먼. 스테이트 거버먼을 감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기 14조에 나와요. 여기 스테이트로. 여기는 페더럴 거버먼이 지켜야 할 듀 프로세스 클로즈다라는 거죠. 보면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 형태로 있는데 이 안에 보통 any person이에요. any person. of life, liberty,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그래서 이 life, liberty, property에 사실 모든 권리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해석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 due process 조항을 어멘드먼의 이제 핵심 조항으로 봐서 이제 풀어 나간다. 아셨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taking clause예요. 공공 수용. 공공 수용도 무작정 공공 수용해서는 안 되고 듀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듀 프로세스 절차는 두 가지 여기 나오죠. Public news 또는 just compensation. 이 듀 프로세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Substantive due process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당성. Important government purpose,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이런. 그 다음에 procedural due process 절차도 적절해야 된다. 이게 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이게 퍼블릭 뉴스예요.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죠. 왜 그 물건을 니들이 뺏어가느냐? 근거가 뭐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절차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약간 살펴본 이것도 이 국민의 사생활 워런티 언리즈너블 서치 앤 시저의 이제 보호법익은 어떤 권리, 어떤 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냐면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침해해도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데 이 워런티라는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판사님한테 가서. 그런데 프라보블 코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발급해주지 않고 프라보블 코즈죠. 이게 바로 범죄를 일으켰다는 상당한 가능성. 한 85% 이 정도.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유고,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가 이게 프로시럴 듀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6조는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 올 크리미널 프로시큐션이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 기소된 거예요. 크리미널 케이스로 기소가 된 이후에 그러면 기소가 되면 이제 서스펙의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디펜던트로. 기소로 시점이 기존 피고인 디펜던트. 크리미널 디펜던트가 갖는 어떤 기본권이에요. 크리미널 디펜던트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본권을 여다가 이렇게 규정이 났어요. 그럼 크리미널 디펜던트 기소 이후에 크리미널 디펜던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권리들이에요. 스피드 퍼블릭 트라이얼이 1년, 2년, 3년 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리 트라이얼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네이처 앤드 어큐제이션이 고지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도대체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됐는지. 그 다음에 컨프런테이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맛보고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위트니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이제 제일에 있어가지고 자기도 검사하고 변론기일에서는 공판 변론 트라이얼에서는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막 싸우거든요. 검사는 자유롭게 막강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제일에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줘야 돼. 또는 assistant of counsel, right to assistance of the counsel.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기소 이후에 크리미널 디펜던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주어진 어떤 권리들이다. 6조가 있죠. 7조는 이제 시빌 케이스죠. 시빌 트라이얼. 아까 여기 6조는 크리미널, 7조는 시빌, 민사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주어리 트라이얼,
to 주어리 트라이얼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해요, 대부분.